사람 중심 포용 국가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약속,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의 시대가 업무 환경에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인식, 인프라 등의 문제로 원격 근무의 길은 멀기만 한데 원격 근무 어려움 해소, 그 답은 디지털 뉴딜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3곳 중 1곳이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원격 근무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근무를 시행한 기업은 전체의 34.3%로 코로나 이전보다 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기업 문화, 일하는 방식 등에서도 디지털로의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생활에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나 페이스북 같은 툴을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처럼 기업에서도 서로 과제를 함께 공유하고 진척도를 관리하거나 또 산출물인 파일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한데 올해는 매출이 한 5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이미 상당 부분 많은 지표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저출산과 환경오염 등 사회 경제 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슬랙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같은 글로벌 공룡 대기업들이 이런 것들 당연하게 사용하는 기업 문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격 근무가 외국에 비해 아직 확산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원격 근무 불모지인 우리나라에도 전 직원 원격 근무 도입에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전에 회사를 다닐 때 출퇴근을 왕복 2시간 정도 했었는데 이렇게 꼭 출퇴근하면서 일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있었고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외국에서는 원격 근무로 처음부터 회사를 시작해서 회사를 잘 키워나가는 걸 보면서 충분히 회사를 잘 운영하고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근무를 도입했던 기업 중 83.6%가 업무 효율성이 이전과 비슷하거나 더 좋아졌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답변은 16.4%로 긍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입니다. 오피스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나 비용적인 에너지를 많이 안 쓰게 되고요. 본인이 출퇴근하는 시간을 아껴서 그 시간만큼 더 일할 수도 있고 더 쉴 수도 있고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용 경쟁에서도 어느 정도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대면 원격 근무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원격 근무를 지속하거나 도입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70.8%를 차지했습니다. 원격 근무 도입을 기피하는 이유로 첫 번째, 대면 보고나 업무 지시 중심의 기업 문화, 두 번째, 업무 진행 속도 저하, 세 번째, 정보 보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격 근무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기존 업무 방식과의 충돌입니다. 처음에 들어오고 3개월 동안 그 원격 근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상대방이랑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잘 일할 수 있을지 계속 가이드를 주고 가이드 문서를 보완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원격 근무 도입과 관련하여 인사 노무 컨설팅도 함께 지원해서 중소벤처기업의 원격 근무 제도가 빠르게 새로운 기업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원격 근무의 특성상 정보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 또한 기업으로서는 부담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회사의 중요한 문서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파일 다운로드 권한에 대한 설정을 한다든지 파일 다운로드가 되더라도 누가 언제 어떤 파일을 내려받았는지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계정 같은 경우에도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사자 계정 관리를 잘 되기 때문에 과거에 퇴사한 사람이 쳐다보고 있거나 자료를 가져가는 부분이 원천의 방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격 근무 도입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도 지원합니다. 웹사이트 보안을 위한 개인정보 암호화, 데이터 보호, 자료 유출 및 해킹 방지, VPN 보안 솔루션 지원을 통해 기업 네트워크의 보안 수준을 향상하고 안심하고 안전한 재택근무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비대면 원격 근무의 단점 중 하나는 바로 스킨십 부족,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입니다. 해외의 한 기업은 팀원들의 결속을 위해 화상회의를 장려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한 통신사는 재택 시 부족한 인프라를 거점 오피스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등이 인프라를 구축하기엔
비용 등의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0년까지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한 전국 주요 거점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등 1562개소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말 과거에 기업의 후순위 투자 소프트웨어 영역이 아니라 필수 툴로 인식이 되는 것 같고요. 원격 근무는 장점이 명확하지만 단점은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업에서 해보고 싶다면 해볼 만한 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년도 4.5%인 재택근무 운영사업체 비율을 25년에는 4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21년까지 16만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400만 원 범위 내에서 화상회의, 재택근무, 클라우드 등 원격 근무 서비스와 컨설팅 이용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원격 근무 공급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창업, 성장,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미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은 비대면 디지털 세계에 더 대담하고 선지적으로 투자해 세계 1등 디지털 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